그래서 요때 이 핸드백을 건 것 같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캐릭터의 오른쪽 손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팔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팔을 넣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손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손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동작 편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눌러주시면 여기가 손입니다. 손 보이시죠? 손 눌러서 손 추가 선택 보이시죠? 왼손 넣을 거냐 오른손 넣을 거냐 그래서 오른손 넣겠다. 그 다음에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깥에 한번 빠져볼게요. 빠져보면 똑같은 자세에 똑같은 모양의 그 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손을 겹쳐 주시면 됩니다. 겹쳐 주시면 항상 개체는 이 안에 마우스를 가져가고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같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화살촉 같이 생겨야 돼요. 그때 끌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겹치면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하면 키워야 되겠죠. 키워서 이런 때 키우는 거예요. 빠졌다가 정확하게 겹쳐주고 겹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어색하다면 핸드백을 끌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화면을 맞추고요. 그러고 나서 좀 줄여도 되고 키워도 되고 그래서 건 것 같이 지금 손이 약간 부자유스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캐릭터를 선택해 보시고 지금 저는 이제 손만 넣는데요. 손은 이제 동작에서 손을 넣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번째에 보시면 여기 내려보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붙었죠. 머리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표정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몸이나 몸통, 왼팔 같은 걸 하나씩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나는 왼팔을 더 넣겠다. 이렇게 클릭하면 똑같은 자세에 팔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팔을 적절하게 지금 제가 팔이 이상하네요. 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 이제 얘를 손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고요. 추가된 손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자세에 가야 되겠죠. 자세에 가서 오른팔을 조금 자연스러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팔이 핸드백을 잡아야 되니까 핸드백을 잡게끔 얘가 뭔가를 잡는 것 같죠?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럼 팔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백을 걸어주고요. 핸드백이 너무 커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빠져나왔다가 핸드백이 상당히 작아졌네요. 약간 크게 만들고 손 위에 이렇게 걸쳐놔요. 걸쳐놓고 대충 눈짐작으로 하십시오. 눈짐작으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선택하고 왼쪽 여기서도 보시면 오른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클릭하고 그러면 똑같은 오른손이 들어왔거든요. 자리를 잘 잡아서 들어왔는데 약간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키워서 끌어서 이렇게 겹쳐줍니다. 그러면 걸렸죠, 그죠? 약간 두꺼워진 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맞추고 이렇게 핸드백을 손에 건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포토샵에서부터 레이어 개념이 있었죠. 레이어 누르시면 레이어가 지금 짧게 표현되는데요. 여기 2단추 내려가는 꺽쇠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럼 맨 밑에 캐릭터가 있고요.
그 위에 가방이 있고요. 그 위에 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나는 만약에 이 가방을요, 가방을 선택하고 가방을 위로 보내면은요, 빠져나와 볼게요. 레이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빈 곳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 레이어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누르셔도 돼요. 저는 빈 곳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가방이 메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레이어로 그 층을 잡아주는 겁니다. 다시 가방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빠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레이어에서 만약에 레이어에서 가방을 안 보겠다 하면 눈을 끄면 돼요. 눈을 끄면 꺼봤습니다. 그러면 가방이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에서 눈을 켜겠습니다. 눈 켜고 가방에 이 자물쇠 보이시죠? 자, 가방에 열쇠를 잠그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이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바깥쪽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이제 제가 가방을 선택하려고 해도 가방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잠궈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풀겠습니다. 연필을 누르시면 이제 이 가방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이요. 이거는 흰 가방, 저거는 노란 가방,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취소나 적용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에 그룹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만약에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손 따로 핸드백 따로죠. 그죠? 다시 되돌립니다. 되돌리는 단추 누르시고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제 마우스는 여기 한 캐릭터의 한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위쪽에 떨어뜨려서 11시 방향에 이렇게 전부 감쌉니다. 감쌌죠. 감싸면 지금 캐릭터와 지금 이 추가된 손과 핸드백이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덩어리로 만들면 돼요. 그룹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는 여기 선택된 위에 두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그룹화가 있죠. 그룹화. 그러면 얘는 하나의 개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갖다 둬도 되고 왼쪽에 갖다 둬도 되고 줄여도 되고 키워도 되고 이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클릭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배경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내리시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 다음에 기본 배경이고요. 기본 배경은 색깔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도시가 보이죠. 도시에 더보기 누르셔서 혹은 카페여도 괜찮겠죠. 카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내부 더보기 들어가셔서 여기 적절한 카페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적용되는 구조. 저는 카페보다는 여기 거리로 가겠습니다. 다시 카페에서 빠져나가려면 뒤로 단추 눌러서 거리에 가겠습니다. 도시 더보기. 그래서 도시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시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 끝에 닿지는 않게 이렇게. 물론 얘가 이렇게 와 있어도 되겠죠. 꼭 다 표시돼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